일단 영어라도 배워보고 싶어요. 겨울방학 영어 캠프로 많은 아이가 영국에 왔어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어떻게 이 캠프에 오게 되었니? 그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예, 저는 한 전문대의 안경광학과 학생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의 요청으로 한 통계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를 졸업한 선배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안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지속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다가 영어 캠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영어라도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궁리해보자. 그리고 준기의 영어 실력을 진단해봤어요. 결과를 보니 준기는 영국 초등학교 1학년의 영어 실력인 그레이드 1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캠프를 마치고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후 준기는 소망을 말했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더 해서 영국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영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IELTS 성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어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하지요. 준기는 어학원에 입학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어학원 입학을 위해서도 비자가 있어야 했는데 이 비자를 받으려면 IELTS 4.0 이상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준기가 IELTS 4.0 이상의 성적을 얻기 위한 맞춤식 학습 계획을 세웠어요. 영국인과 회화 시간을 가지면서 영어 문장 받아쓰기와 수고와 문법을 익히며 말하기와 듣기를 준비했고요. 읽기 쉬운 책부터 점차 어려운 책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영어 독서를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며 읽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나온 책을 풀도록 했어요. 쓰기는 준기가 기초부터 배워가며 쓸 수 있도록 특별한 교재를 만들어주며 매일 일정 분량씩 공부하도록 했어요. 준기야,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네가 참 기특하구나. 네가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주니어 영영사전에 나온 단어와 문장을 하루에 2장씩 외워볼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기는 꾀를 부리거나 계획을 지키지 못해 변명하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학습을 해나갔어요. 준기야, 이제 IELTS 읽기 시험 문제에 한번 도전해볼래? 2달쯤 지났을 때 읽기 기출문제를 줘봤어요. 와, 대단히 어려워 보이네요. 아마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라고 하셨다면 저는 2손 2발 다 들었을 겁니다. 준기가 푼 답을 채점해보니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맞아서 기뻤어요. 시험에 즈음하여 기출문제로 예비시험을 볼 때에 기대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드디어 시험일이 되었어요. 준기야,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공부한 네 실력을 발휘하고 오렴.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준기가 말했어요.
4.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구나. 시험 결과 통지일이 되어 드디어 결과지가 든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몇 점을 받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결과지를 꺼내던 순간 평균 6.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와, 참 잘했구나. 준기가 놀라운 성적을 낸 것이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 공부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다니 거의 기적과 같았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며 준기가 혹 어학에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차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란다. 이제 한국에 가서 어학 비자를 받은 후 다시 와야겠구나. 두 번째로 영국에 입국한 준기는 어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인 IELTS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준기야, 대입 지원을 위해 2번 정도 IELTS 시험을 보면 좋겠구나. 만약 이번에도 급상승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너는 분명 어학에 재능이 있는 것이니 영어 관련 학과로 입학하면 좋을 것 같다. 2번의 시험에서 준기는 평균 점수 7.5와 8.0의 시험 결과를 받았어요. 와, 놀랍구나. 평균 7.5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란다. 영어 실력만 본다면 너는 그 학교들도 지원할 수 있겠구나. 준기는 런던에 있는 한 대학의 테솔과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며 입학 서류 작성에 들어갔어요. 내신 5등급인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지원 자격이 되니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 그리고 소망사항 등의 지원을 위한 서류들을 거침없이 영어로 작성해가는 준기가 참 대견했어요. 이번에는 다니고 싶은 대학에서 올 합격 통지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편지가 와서 급히 봉투를 열어보니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준기야, 드디어 합격이다. 진심으로 축하해. 제가 장학금도 받네요. 태어나서 장학금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봅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학 입학을 기다리며 준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3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영국 대학을 학교를 바꿔가며 7년을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아마도 그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페일을 받고 재시험에서도 떨어져서 유급됐는데 진급이 어려워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했다가 그곳에서도 또 유급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다. 준기야, 영국 대학에서는 성적 관리를 잘해야 한단다. 성적을 first, 2-1, 2-2, third, 그리고 fail로 나누고 있는데 first를 받으면 제일 좋고 적어도 2-1은 받아야 석사학위를 하거나 취업할 때 유리하단다. 대학을 입학한 준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며 공부하더니 결국 좋은 성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석사 과정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준기에게 다음을 말해줬어요. 준기야, 네 성적과
네 영어 실력이라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런던에서 교육학으로 이름난 이 명문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할 것 같구나. 그러니 이 세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고 어느 곳으로 진학할 것인지 결정을 해보렴. 말씀해주신 대학들의 석사 교육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맞는 곳은 런던에 있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준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명문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준기는 현재 한 유명 학원의 인기 강사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준기가 영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우며 그 사람들과 더불어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